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대상승장까지는 힘들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일단은 이제 전쟁 이슈가 해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해소가 돼야 돼. 세계 경제가 침체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 때문이거든. 지금도 중국도 지금 코로나가 폭발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도시를 다 걸어 잠궜대. 그 얘기는 중국 세계의 공장이 중국 자체에서 생산이 안 된다는 거야.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은 단순한 공산품뿐만 아니라 원자재도 생산이 안 되고요. 그러면은 다 골치 아파지는 거야. 생산이 없는데 경제가 굳어버리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저는 노ong을 바라는 사람이긴 한데 쉽지 않을 거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지금 바닥이 39,000원 찍고 올라왔잖아요. 간다고 하면은 52K에서 맞고 내려올 겁니다. 48K까지는 도전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52K를 맞고 내려오지 않겠나. 그리고 다시 또 내려와서 저점인 33,000을 깨러 가지 않겠나라고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내년이든 언제든 시즌 4가 시작되면은 그나마 그림이 좀 나오죠. 물론 이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그냥 바로 쭉 올라갈 수도 있어. 비트 1억이라. 비트 1억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물 ETF가 나와야 돼. 근데 현물 ETF는 절대로 미국에서 승인해주지 않을 것 같거든. 규제부터 먼저 때려야지. 규제 때문이더라도 비트코인이 바닥인 33,000을 깨러 가지 않겠나 싶어요. 이더리움 1000만 좋지. 비트 1억이나 1000만이나 좋지. 좋은데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디지털 달러화를 만들어야 되고, CBDC라고 하는 그런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 나서 비트코인을 규제를 다 때려서 자기들의 달러의 패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현물 ETF가 됐든 뭐가 됐든 승인을 해주지 않겠나.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이거를. 특히나 이번 전쟁에서 비트코인이 달러의 대항마로서 가치가 있다는 걸 확실히 입증을 해줬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더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분명히 비트의 그런 장점이 확실하게 보여줬어, 이번 전쟁 때. 그러니까 더 견제라는 거야. 그럼 규제를 때려야죠. 가장 큰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 규제를 때리면서 죽여버리는 거야. 그게 나스닥이 올라가든 말든 상관없이 일단 비트를 또 죽여야 돼. 규제를 때리는 거겠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뉴스 봤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뉴스가 이거였던 거야. 보면은 요거, 자 보이시죠? 자, TR 사업자, 미국 내 주식 거래를 처리하는 미 중앙 예탁 청산 기관인데요. 이게 말 그대로 여기에서 앞으로 디지털 달러화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준비를 하겠다는 뜻인 거야. 연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확실하게 달러화를 하겠다는 거고, CBDC라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당연히 코인을 만드는 거고, 코인이 아닌 디지털 달러를 만드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놈이 디지털 화폐로서 이제 가치가 형성된다고 하면은 완벽한 달러랑 대항마가 되는 거죠. 싸움을 붙는 거 발다이야 이게. 왜냐면 탈중앙화 대 중앙화의 싸움이거든. 디지털 달러는 어쨌든 간에 발행처가 미국인 거고 미국 정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이 뭐 지금 뭐 이제 뭐 200만 원밖에 얼마 안 남았고 몇 개 안 남았고 뭐 채굴이 다 끝나가고 뭐 이런 거야 당연히 호재긴 한데, 결국은 미국에서 어떻게 하냐가 가장 큰 거지. 미국에서 비트코인 인정하는 순간 비트의 위상이 확 올라가지면서 달러의 패권이 너무 약해진다는 거야. 미국이 그걸 해줄 이유가 없잖아.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가. 아까 말한 디지털 달러도 문제가 되는 거지. 아예 때리기도 그렇고 그것도 인정해주는 것도 그렇고. 이래서 지금 이제 SEC라든가 FOMC 이쪽에서 계속 싸움을 하고 있고 굉장히 중구난방의 이유가 그런 거야. 애매한 거지. 디지털 화폐로서가 아닌 디지털 금으로서 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미국에서 인정해 줄 수가 있겠지. 근데 지금 현재 이번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하면서 이제 달러의 대체품으로서 자기들이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도 자산이고 달러도 자산인데 또 애매한 거야 이게. 어쨌든 간에 코로나 이슈, 전쟁 이슈, 그러면서 미국에서 처리하는 것들, SEC 리플 소송 다 지금 굉장히 이제 소용돌이 속에 지금 태풍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년부터는 세금도 먹인다겠죠. 대부분의 국가들은 또 다 세금을 먹이고 있거든.
근데 거기는 시장이 작으니까 영향이 그렇게 없는 편인 거고, 미국이 제일 중요한 거지. 일단은 우리나라도 이미 상승을 다 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뭐 그 대출 금리만 해도 지금 5%가 넘어가는데 5% 6%짜리도 있고 이렇잖아. 좀 복잡하지 사실상 세계 경제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집값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그거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그러면서 또 규제를 또 풀어주기도 풀어줘야 되고 꼬인 상황인데, 일단 우리나라 어쨌든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요. 일본이 또 문제야.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엔화가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가 아닌 엔화도 굉장히 인정을 받던 통화였는데, 얘가 지금 또 돈을 풀고 있으니까 골치 아파지는 거지. 사실상 저기 일본은 엔화를 계속 풀면서 자기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고는 있지만은 버티긴 거야. 단순히 버블을 계속 쌓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점점 악의 고리가 순환되는 거죠. 달러는 올라가고 있는데 엔화를 풀어버려 가지고는 달러랑 싸움을 못 붙이는 거지. 결국 무너지게 될 겁니다.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부분에서 지금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돈으로 커버치겠다? 엔화의 파워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근데 풀어준다고 되나? 당장 그냥 앞구멍만 막고 있는 거야. 앞구멍만. 뒷구멍 다 세면서. 갑니다 인자. 네, 진짜 갑니다. 갈게요. 다들 잘 자요. 가보겠습니다.